내가 지금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진짜 엄마가 힘들다. 적당히 좀 놀았으면 이제 공부 좀 할 법한데, 야, 또 대답해 줬어. 어린 시절 엄마의 상처받았던 그 내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내 육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버거운 엄마가 필요한 아이를 쓴 서한정 작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 내신마련 가계부 마트 대신 부동산의 강사를 쓴 새아이 엄마 김유라입니다. 아이가 버거운 엄마가 필요한 아이라는 책 제목을 보니까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아이들을 키울 때 요즘 아이 키우는 거 힘들어서 애기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 많더라고요. 많은 엄마들이 제목에 공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소중한 아이지만 아이가 일상에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요구하는 것들은 때로는 내 육체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를 넘어서는 욕구들을 해올 때 진짜 엄마들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모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상처를 같이 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너 그렇게 얇게 옷 입고 밖에 나가다가는 감기 걸려서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러니까 옷을 입으라 두꺼운 걸. 근데 아이는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 라고 하는데 엄마는 끝까지 아까까지 옷을 입혀서 내보내려고 한다더니 사랑이야. 그치. 근데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증폭이 되는데 감정이 그런 감정을 따라가보면서 그 어린 시절에 이 엄마도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가졌다든지 아니면은 자주 아팠던 엄마를 보면서 혹은 내 스스로를 보면서 상처를 받던 시점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엄마 안에 상처받았던 그 내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모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사랑과 함께 아이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의도치 않았던 상처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장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내면 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남아있어서 이것이 내 육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엄마는 행복하게 키우고 어떤 엄마는 힘들게 키우는데 그 사람마다 다른 내면 아이 상처는 어떻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어떤 아이가 상처를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나 혹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가지고 성장해서 부모가 되었느냐 이것을 때로는 통제를 받은 부모 밑에서 통제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거나 아니면은 수치심을 주는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거나 때로는 너무 지나친 비난과 방치, 그쵸? 방치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거나, 때로는 정신적인,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시거나 등등의 이유로 아이들이 그 가정 속에서 성장할 때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3명의 아이를 키워보고, 그리고 20년 이상, 다양한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다 보니, 일상에서 어머님들이 아이와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지점들이 몇 가지 좀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놀아주는 걸 힘들어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어지르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제발 좀 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잔소리를 한다든지. 또 때로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운다든지 그런 걸 볼 때마다 막 화가 우고 올라온다던가 혹은 너무나 자주 아이가 장난감 샀는데 분명 며칠 전에 또 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간식을 끊임없이 사달라고 하거나 이럴 때 엄마를 건드리는 거죠. 공부 이런 거. 그쵸, 맞아요. 공부도 이제 적당히 좀 놀았으면 이제는 공부 좀 할 법한데 아직도 게임 붙들고 여전히 게임만 하고자 하는 아이를 바라볼 때 엄마들은 제가 도대체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섞인 말과 행동을 비치게 되는데 사실 이 열심히 산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고 그쵸 이게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나에게 독이 되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처가 되느냐 아니면 독이 되느냐는 한 끗 차이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난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열심히 하지 않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라고 조언하거나 사실 제 3자에게 이런 말 하지 않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이 말을 퍼붓고 화를 낸다면 그건 나의 상처인 거거든요. 내가 사랑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라면
이거 그냥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막 비난을 하고 관계가 악화된다면 이건 내 안의 열심히가 선물로도 작용하지만 도구로도 같이 왔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때 이게 열심히가 나의 상처 지점일 수 있겠구나. 왜냐면 저희 남편이 열심히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 남편도 자꾸 해서 잡는 거잖아요, 나 속으로. 그래서 이게 나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저의 열심히를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을 좀 기울였었어요. 내면 아이를 바라보고 울고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말하면 되면 그런 시간도 좀 보내면서 이것을 같이 작업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족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늘 존재하잖아요. 남편과의 관계, 그다음에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또 아이들끼리도 싸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죠. 그런 갈등, 싸움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사실 저희 새아이, 저를 좀 과거부터 알아오셨던 분들은 저희 아이들을 너무 책에서만 등장할 것 같은 찬사표라고 해야 되나? 그 집에서는 안 그래도 라고 생각하시는데 잠깐만이면 엄청나게 싸웠었고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을 통해 성장을 했었거든요. 싸우면서 깨닫게 된 것은 책에도 잠깐 인용을 했는데 정은혜 작가님의 이야기 싸운다는 것은 결국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정말 공감하거든요. 사실 내 뱃속으로 낳은 세 명이 아직 너무 달라서 의견을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20년 이상 30년 이상 같이 떨어져 있다가 만난 부부는 김치도 내 엄마가 해준 김치가 제일 맛있거든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 김치가 맛없는데 어떡해 이거를 맛없다고 하냐고 막 화를 내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내 욕구가 뭐지? 들여다보는 것. 내 진짜 마음은 뭐지? 나 왜 이렇게 이 순간 화가 났지? 섭섭하지? 불안하지? 이 나를 자꾸 들여다보고 대화를 나누면 이게 풀어질 이야기거든요. 결론은 내가 사랑받고 싶었구나. 그걸로 거의 기여되겠죠. 거의 모든 화가 나는 그 지점을 대면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을 막 써보는 거죠. 화가 나서 일기도 써보면 좋겠어. 내가 오늘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막 요거 쓰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쓰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원했던 것은 사랑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끝으로 내 안에 상처가 남아있는 많은 부모가 된 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신다는 건 이미 아이를 키우는 것에 버겁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조금 공감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께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보다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이미 잘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나를 챙기시면서 육아를 하신다면 좀 더 길게 지지 않게 화를 덜 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